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가짜 대통령 딸이 저 태국에 갔다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언급이 돼가 있는데,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아요. 자동차로 충분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데예요. 자, 그렇다면은 캄보디아의 금이 처분돼 가지고 태국 방콕에 저장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품이 있든지 그 다음에 돈으로 바꿨든지,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짱 박아 놓으면은 나중에 여차하면은 저 뭔가 저놈이 그쪽으로 들고 튀겨갖고 그쪽에서 숨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선발대로 믿을 사람 없으니까 자기 딸년하고 사이 놈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관리하도록 털 닦아 놓도록 그렇게 그 선발대로 그 전쟁을 하면 천병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티 나가는 거. 그 천병 역할로서 아마 보냈다고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못질한 그 판자 뚜껑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맨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또 가다가 보면 해결될 듯 하면서 또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무산되고 해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에 광화문에 촛불이 쓰나미처럼 촛불이 막 광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그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그 최 교수가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최우은 교수가 그 미국의 그 군목을 하던 피드 베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부인 홍예선이라는 분하고 셋이서 태극기 집회를 세종대왕 상 앞에서 가지고 열었습니다. 한 10명도 아마 10명, 7명, 8명, 한 10명 될라나? 그래서 한 2, 3주 계속되었을 적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어떤 금융가가 방송을 보고 피드 베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왔어요. 최우원 교수가 문현동의 금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본 어떤 금융가가 그게 찾아와서 최우원 교수에게 정충재 말을 하고 문현동 말을 하면서 정충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사람은 롯데 회장 신동빈이라 하나? 그분이 맞아요. 신동빈이라는 그 롯데 그룹의 회장하고 같이 일본 동경에서 대학을 같이 다닌 사람이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원래는 서울 은평구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일본으로 무슨 연고가 있어서 유학을 갔는데 일본 동경에 있는 아오야마 가구인이라는 아오야마 청산학숙이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그 신동민 씨하고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60대 초반이지요, 나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서 아까 말한 아오야마 가구인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진 것이 동경은행에 입행했고, 그 동경은행에서 일본 사람들보다도 훨씬 영어를 잘하니까 한 3년 있다가 미국 뉴욕 맨하탄으로 발령이 받아서 와가지고 한 30년 맨하탄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자기 독자적인 사업을 구축했는데 그 사업체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글로벌 명함을 내한테 주더라고. 미국 명함을. 글로벌 컨셉, 내 발음이 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발음 좋습니다. 예, 글로벌 컨셉 디벨로프먼트 인베스트먼트 투자 자문회사, 투자 개발회사, 그렇네요. 개발 투자회사.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도 많이 벌이고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글로벌 컨셉 디벨로프먼트
인베스트먼트 이걸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맨 먼저 그 모니터를 켜가지고 간밤에 그 전 세계의 자금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일가 중에 맨 먼저 하는 일인데. 그렇죠. 어느 날 그 모니터를 다 켜니까 홍콩에 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금이 200톤이 홍콩에 팔랐고 원매자를 물색하러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물정을 잘 알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한국에 무슨 금이 수입 국가인데 수출하는 물량이 200톤이라는 물량이 홍콩에 나왔는가 싶어서 이거 도대체 어찌된 판이냐 해서 계속 추적을 했더니 그것이 홍콩에서 팔려가지고 돈 세탁을 해가지고 그게 한국으로 다시 돈이 들어갔다는 것까지 알았고 야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갖고 온 인터넷을 뒤지니까나 부산 문현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충제가 나왔어. 문현동에서 도굴된 금이구나 하는 걸 알고 정충제를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을 했고 또 연이어서 DPRK라는 것은 아마 북한의 그 영문 그 표기가 DPRK 국교의 영문 표기가 DPRK 맞습니다. 국가의 그 영문 표기가 맞습니다. DPRK를 단 금이 북한에서 그렇게 북한 금이 50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 맨하탄에서 전 세계의 그 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뭉칫돈의 흐름을 다 체크하는데 그 프놈펜에 그런 거는 나온 예가 없답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이 대나 캐나 쥐나 개나 고동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런던에 금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 해운국이 아니면은 그 원칙적으로 그 많은 금을 취급을 못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50톤의 금이 북한에서 왔는가 해서 북한을 온통 뒤졌더니 북한에는 50톤 금이 나올 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양이 없느냐 하면은 이제 금강이 있는데 금강에서 생산되는 거는 1년에 약 평균꼴로 2톤 정도 나온답니다. 1년에 2톤. 1년에 2톤. 네. 2톤, 호부 2톤. 그 다음에 1년에 소모가 되는 북한 사이에서 소모가 되는 금의 양이 대충 9톤, 10톤이 평균꼴로 소모가 된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자라는 7톤, 8톤은 대성 총국이라 하는 그 국영회사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외교관들을 갖다가 닥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전부 다 보내는 것이 한 7톤 정도 된대요. 자, 그럼 잠깐 정리하면 북은 자기가 필요한 금도 없어서 모자라서 외국에서 충당하는 그 판인데 그렇죠. 거꾸로 50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금을 DPRK 마크가 찍힌 금이 캄보디아에 나타났다. 팔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머릿속에 캐션 마크가 드니까나 이 사람이 이제 부산 문현동 금은 알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인터넷에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그렇죠. 내 자료 모든 걸 공개를 오프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문현동 알고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추적을 하니까 개성공단을 통해서 평양의 고려 항공을 통해서 캄보디아 사이에 부전기편이 고려 항공이 뜬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래서 문현동에 금이 도굴된 금이 캄보디아에 왔구나 하는 걸 내한테 알려주러 왔더라고. 네. 홍콩에 200톤 나온 거하고 홍콩에 200톤 금은 제가 앞전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콩 금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200톤이 나온 거는 제가 하긴 했지만은 200톤이 5번 나가면 1000톤이 되고 10번 나가면 2000톤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아니면 그 금을 갖고 나갈 수가 없지요. 그 많은 금을 갖다가 어떻게 홍콩에 갖고 갑니까? 홍콩에는 수출 수입 자유지역이 돼서 족보 없는 금이라도 예를 들어 도둑금이라도 얼마든지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홍콩뿐이랍니다.
그런데 홍콩에 200톤 나온 거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50톤이 나온 것이 부산 문현동에서 도굴된 금이라고 하는 것을 뉴욕에서 온, 만해튼에서 온 그 제이슨 김이라는 신사가, 내보다는 나이가 어리지, 젠틀맨이더라고. 그 사람이 그 최 교수도, 최우은 교수랑 그 피터 배랑 있는 데서 한참 한 5-6차례 만나서 얘기를 갖다가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이 금이 이제 별짓을 다 하구나. 별짓을 다 하구나. 뭔가 저놈이 캄보디아 금이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그거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방금만은 그 뉴욕의 그 제이슨 김을 통해서 내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그 사기 부정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올 달에 당선됐는데 그해 7월 달이죠. 7월 달. 조금 봅시다. 7월 8월에 2017년 7월 8월 달에 금 수입량이 10배로 폭증합니다. 갑자기. 어느 나라가요? UAE라 하는 UAE가? 아랍에미레이트라 하는 나라에서 금을 갖다가 이 별로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는 별로 거래가 없었는데 그 나라에서 갑자기 금이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수입량의 10배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온 금이 다시 가공이 되어가고 한국에서 가공이 돼서 인도로 나갑니다. 인디아, 인도로 다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온 금이, 그 나라에 금이 많이 나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사막에 무슨 금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갑자기 금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단정이 되는데 그거는 아랍에미리트하고 북한하고 친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부산 문현동의 금이 판문점을 통해서 살짝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서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아랍에미리트로 가갖고 세탁을 해갖고 그래갖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공이 돼갖고 인도로 수출이 되었다고 밖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임종석이라는 비서실장이 희한한 핑계를 갖고 또는 핑계도 되지 않은 핑계를 대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가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왕자가 오고 무엇이 난리를 치기 있어서 저게 무엇인고 나는 그때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해져 갖고 하는데 이런 내막이 뒷전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게 관련돼 갖고 있었다 하면 아까 캄보디아 금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해갖고 인도로 수출된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짜 대통령 마누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서 막대한 기름을 떼가면서 인도 또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전부 다 조합을 해보면은 이것이 문현동 금을 가지고 장난을 숨바꼭질로 잔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짜 대통령 딸이 태국에 갔다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언급이 돼가 있는데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아요. 자동차로 충분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캄보디아의 금이 처분돼 가지고 태국 방콕에 저장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품이 있든지 그 다음에 돈으로 바꿨든지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짱 박아 놓으면은 나중에 여차하면은 뭔가 저놈이 그쪽으로 들고 튀겨갖고 그쪽에서 숨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선발대로 믿을 사람 없으니까
자기 딸년하고 사이 놈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관리하도록 터 닦아 놓도록 그렇게 그 선발대로 그 전쟁을 하면 천병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티 나가는 거. 그 천병 역할로서 아마 보냈다고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는 자기 그 문가의 딸년이 또 사오놈이 그쪽에 간 걸 한마디도 말로 못하고 무슨 적법적인 절차를 지켰다. 그 다음에 아무 위법이 없었다. 그런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뺏기도 됩니까? 그러니까 유도되지 못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왜 저러는가 갈 수도 있지. 그런데 후진나라로 보통 안 갈락하거든. 왜 그러느냐 하면은 후진나라에 가면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우리 한국은 말이죠.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가지고 선진국이에요. 내 미국에 보니까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말이죠.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발전된 나라에 앱이 잘 맞는 주택에 돈을 풍덩풍덩 돈 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금 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이제 그렇게 천년만년 은도끼야 금도끼야 개수나무 지어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려고 하면은 딸하고 사이가 백수니까 그거 가서 무기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국정조사해야 된다. 청문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증인으로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겠습니다. 가서 아까 제이슨 김도 내가 불러들여가지고 하고 전부 다 관련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부산 문현동에 의뢰공장이 있으면은 그 금독을 한 거, 요걸 있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점령하고 지금 복공 철판을 덮어갖고 사람들 안 볼 때는 싹 그자마 포크레인이 취하고 독을 하고 오토메이션 떼갖고 직경 3m짜리 지하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지붕 따까리 그 밑에 있어요. 내가 다 거기에 증거를 사진을 18카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생기고 유사일에 한반도 땅덩어리 생기고 유사일에 가장 세계적으로 큰 인디애나 존스는 그 소설입니다. 허구입니다. 이거는 부산문현동 금도구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 이제 나타날 거 다 나타났잖아요. 전부 다 나타났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개도 긁어칠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고 당당하고 팩트만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비록 돈은 없지만은 살아있는 거는 기상밖에 없습니다. 그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목소리가 이리 클 수가 있나요? 일국에 가짜를 갖다가 대통령을 좀 죽은 구신들이 둘이나 있는데 구신이 된 다발이 이고 올라간 것들이 늙은 거 조금 젊은 거 그 다음에 이 문가 이거하고 죽은 거 둘이하고 산 거 하나하고 서희를 상대로 해서 내가 그 고함을 지르고 금도둑놈이라고 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목을 총 집중해가지고 부산 문현동에 진짜 의뢰공장이 있는가? 백주름이가 유가족에게 선물로 공개하겠다고 공약한 선구자 방송, 영우 방송을 통해서 공약한 저게는 왜 실천 안 하는가? 이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창 기업 지붕 밑에 HB 갖고 지은 지붕 따까리 있는 지붕 밑에 포크레인 갖고 치아갖고 복공 철판 두고 의뢰공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공개적으로 검증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사유지라고 못한다 하면은 지금 그게 아파트가 공사가 벌어져갖고 동양 고속 건설에서 1군이더라고 1군 하는데 그게 지하실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군형을 하나 떨궈보자. 방송사
기자들 보는 데서 오늘 할 말은 많으나 저도 딸을 키웁니다마는 딸이 저도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젊은 딸이 사이가 후진국 한참 후진국 자청해서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국도 쎄고 쎘는데 그 동남아로 간 이유는 문현동 금을 갖다가 꼬불치 나왔던 거 저 지키러 갔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면 저는 저 묵사발이 되니까 저는 묵사발이 될 말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 팩트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책을 제가 단행본을 8권 써도 저 한 번도 저 피라 사건에 휘말리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통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저 어쨌든 문현동에 그 의뢰공장에 그 진실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국민적인 관심을 정복시켜 가지고 초점을 모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체코 프라하 같은 것도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 도굴금의 처리하고 상관이 있다. 그거는 나중에 국정조사하면은 특별 검사가 붙든지 하면은 다 찾아낼 수 있다. 는 말을 끝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 메시지의 후속타로 이 살인마 문제입니다. 동남아로 도주한 이유로 우리가 파을 찾으셨습니다. 금을 추적하면 그 이유가 보이네요. 대한민국 내에서는 절대로 소화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금이라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마치 청와대가 이 도굴금의 그 작물 처리장인 것 같아요. 작물 처리장, 그죠? 자, 우리 정세 말씀 듣고 제가 사이사이에 좀 질문을 드리거나 또 코멘트를 하거나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별꼬라지를 다 봅니다. 예,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진짜로. 예.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에 거짓과 진실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거짓과 진실은 항상 공존해 왔죠. 거짓이 힘이 세어서 진실을 죽이려고 해도 그럴수록 진실은 퍼덩퍼덩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배웠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더욱 시퍼렇게 살아났죠? 예, 더욱 시퍼렇게 쁘득쁘득 더 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은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면서 가전 근무술수와 자신의 재상을 감추기에 급급하면서 또 도굴된 금을 팔아먹으려고 돈으로 바꾸려고 온갖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는 그 문가놈의 민낯을 여과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일을 제가 잠시 한번 코멘트를 넣으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댓글들 유심히 보는 편인데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아니 문재인이가 왜 금이라 연결되어 있는지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생님이 금을 발견한 시점이 2002년도 당시에 김대중의 말년이었고 바로 다음에 이제 노무현으로 바뀌는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왜 문재인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는 어떤 것이 그 질문에 많이 있는데 오늘 바로 문재인이가 이제 김대중 가고 노무현이 죽였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이가 얼마나 살인마적인 행위를 했었고 이 금의 작물에 비로소 작물을 뺑뺑이 돌린 인간인지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제가 2018년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상 그 문재인이를 금도굴에 법인이라고 맹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뭐 하는 데입니까?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라는 그 기자 출신의 그 양반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금독을 범죄단에 연루된 자기 오야붕을 죽인 그 살인마라고 또 금도구를 전부 문현동 의뢰공장에 우리 선조들의 유고를
물속에 포화된 유골을 제끼고 그것만 쏙 빼간 처먹은 더러운 천인공동할 더러운 인간이라고 범죄자라고 50여 차례 온 세상에다가 애쓰면은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 없어요.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제 말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말을 꺼내는 순간 더 커지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이, 유도하는 것이 반응이 있기를 바라고 자꾸 유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죽은 듯이 기먹자가리들인가 전부 다 기먹거리들이에요. 버퍼들만 있는 모양이에요. 불쏘시개 그래도 그놈들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꾸를 하고 나서는 순간에 바로 뻥튀기가 된다는 것을 잘 아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난 2002년 3월 2일 날 참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구멍 하나를 뚫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아버지 땅도 아니기 때문에 10년 세월이 걸렸어요. 문현동 1219-1번지에 직경 60cm로 지하 안반층 16m를 뚫고 땅속에 숨어있던 그 지하 수평물의 천정을 관통하는 개가를 올린 것입니다. 그거는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땅속에 16m에 존재하고 있던 그 낯선 구리 하나, MRI 같은 기계에 걸린 것입니다. 그 MRI 기계를 갖고 온 데가 어디냐면은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이에요. 배재대학 토목공학과에서 미국 하와이에서 그 기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기계를 제가 어떻게 알고서 그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손홍이라는 교수를 갖다가 그 당시 돈 300만 원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찾아낸 것이 그 구멍을 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물이 지상 17m 높이로 한 3시간 반인가 뿜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수압이 얼마나 셌던지 도굴단들이 선구자 방송에서 하는데 그런 사진이 여과 없이 분출하는 장면이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식한 놈들이 돼서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그 자체가 박숭이 굴이 아니라 하는 걸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물 기둥이 막 쉘이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그때 그 광경이 산속 뒤에 있는 옹벽 안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물리적인 현상이고 증거입니다. 제1의 증거입니다. 무엇이라느냐면 토목공학에서 수리수문학에서 오리피스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분수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거는 수압이 없으면 절대 올라올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박숭이의 실패한 구리라였다면은 한 방울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수자원공사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클 것이니까 높고 클 것이니까 물이 꽉 들어차갖고 재어 있다가 백주름이가 무식하긴 무식하네.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씨가 안 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내가 말하겠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이제 똘똘 몰아서 징역 4년을 살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사기를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쳤습니까? 김성태라는 소도동 놈. 삼천포 소눈깔같이 생긴 그놈, 덩치 큰 놈. 그놈이 여기저기서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서 돈을 구워갖고 온 겁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성공하면 10배로 준다는 그걸 보장을 내한테 해달라고 해서 내가 글자 몇 자 써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놈하고 내하고 갈랐었다고 판사 앞에서 그놈이 나는 한 30% 줬다고 하고 100만 원 같으면은 30만 원 그놈 새끼한테 줬다고 30% 줬다고 했고 그놈은 거짓말로 15% 정도 그렇게 15만 원 정도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그놈 새끼가 아무 직업도 없고 백수 건달이고 집도 절도 없는 놈이 가족을 미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이 또 9인가 됐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러면 같이 갈라섰으면 사기 공범이 돼가지고 같이 진역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쏙 빠주고 내만 전부 다 딸딸 말리있어요. 그 자체가 이 위에서 그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을 하던 그 문재인이라는 자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검판사들이 압력에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지금까지도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아까 1조 5천억 백주놈이 그다음에 김성태 8,900억 그다음에 정문교의 거창기업 6,800억 국세청에서 저 세무 가표가 그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저것들이 설치는 것은 뭐 때문에 설치느냐 하면은 선구자 영우를 통해서 설치는 이유는 뒤에 뭔가 저놈이 대통령이라 깨어차고 가짜 대통령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저것들은 바락 죽을 때까지 바락합니다.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대응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청자들이 영리하니까 시청자들이 보면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진실인지 다 표가 나서 알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진실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 지금 유승관 다시 한번 그 금도굴 사건 우리가 뭐 몇십 편을 내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내용을 많이 아시는데 최근에 보신 분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금도굴이 언제 시작된 제가 한번 그 일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금도굴 금에 대한 발견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10년에 걸쳐서 그 부산 문현동 일대를 탐사하신 이후에 바로 2002년 3월 2일 바로 문현동에 수직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지하 4m부터 물속이 포화 상태로 확인했고요. 그러고 나서 같은 3월 18일경 중순 좀 지나서 일본 글자로 이등충이라는 글이 쓰인 마대가 수평물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항토색.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등충이라는 글을 쓴 것은 그 일본 일제시대 때 그 굴이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얼마 뒤에 3월 말쯤 돼가지고 김성태 일당이 우리 정생님의 오른팔이었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한 다음에 저한테 도구를 하자고 종용을 했죠. 그렇죠. 배신하면서 이 도구를 하자, 금을 빼돌리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국가에 신고하지 말고 그렇죠. 살짝 빼먹자고 했죠. 정생님은 이제 그걸 갖다가 반대했고 김성태는 도구를 하자고 맘먹었기 때문에 이제 배반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는 4월 5일 날 배신이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인지를 한 것이 4월 5일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4월 중순경에 바로 이 김성태가 정생님이 이제 눈의 가시가 돼버렸으니 자신은 도구를 하고 싶은데 정생님은 도구를 반대하고 있으니 국가에 세금 내고 정식으로 이걸 우리가 클레임을 하자 얘기했으니 김성태가 당시에 좀 힘이 좋은 나현철이에게 정충대 선생을 죽이라고 살인교사 지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숨가쁘게 주거주의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그들은 도구를 시작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금을 물속에 산더미처럼 져 있는 금을 처먹기 위해서 주체인 저를 제가 찾아낸 제가 주체지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그 백주놈이 등을 끄잡아 이어가지고 저를 갖다가 팽시키기로 작정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 기댄 언덕이 뭐냐면 자기네들 그에게 힘을 실어줄 언덕이 누구느냐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 정권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배경이 누구느냐면 그 현직 대통령이 뒤에 당선자 시절부터서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병풍 역할을 해주니까 뭐 긁어질 게 있겠습니까? 정충재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다 힘이 빠져갖고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처절하고 외로운 그 전쟁을 갖다가 저 혼자 일대 다수 수백 명인지 천 명인지 모르는 기라성 같은 놈들을 상대로 해서 외롭게 고군분투해 온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노무현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무현 얘기가 배경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에 이어서 노무현 얘기가 청와대를 장악합니다.
2003년 바로 다음 해인 한 1년쯤 지나서 2003년 3월 9일에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은 당시에 노무현과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의 장 뭐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발령을 받은 신인검사인 김영종이 아주 용감무쌍하게 발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무현에게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전 부산 동부지청장인 박용석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다. 그때 왜 검찰에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한테 물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그때 노무현이가 뭐라 그랬죠? 그 당시에? 그래서 노무현이가 그 말을 듣고 이점 가면은 막 가자는 거지요 하고 헛웃음을 민망하니까 민망했죠. 양심이 찔리니까 화면을 시켰습니다. 그 표정까지. 예. 그래서 헛웃음을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하면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그 화면에 그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우물쭈물 하면서 변명하기를 청탁 전화가 아니었다. 청탁 전화가 아니었다.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자기 당원이 해운대 지구당에 자기 당원이 사건에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인 나에게 노무현에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하니 혹시 지청에서 검사들이 못 따들은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는 취지로서 더듬 우물쭈물하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뿐이다. 이 이야기가 전부다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의식이 똑바로 베낀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뭔가 이상하다. 어째 대통령 그 당시에 그 취임하기 전이니까 당선자 신분으로서 시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당원이 억울한 것이 다 못 따들은 것이니까 한번 더 들어봐 주시오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우물쭈물하니까 뭔가를 숨긴 듯한 그런 걸 눈치챌 수가 있지요. 그때 그 화면을 갖다가 재생해서 보시면은 제 말을 갖다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저거 좀 이상한데 내가 노무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노무현을 3번 만나가지고 금도굴에 대해서 문현동에 대해서 금도굴이 아니고 문현동 보물건에 대해서 서로가 그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 앞전에 다 그 얘기를 장황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생략합니다. 좀 이상한데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이어가지고 서경석이라는 그 종교관계 그 목사 그게 이제 검찰에 작용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진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부지청에 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청 특수부에서 서범중이라는 애송이 그 당시에 고대 법대 나오고 대구 놈이 있는데 뚱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게 영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말이지 도굴단을 비호하고 말이지 사건을 비비 꼬기 시작하더라고. 6달 동안. 그런데 한 번은 수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 화장실에 가서 정면을 보면서 이거 참 뭔가가 이거 뒤에서 어떤 놈이 조정하는 것 같은데 검사 새끼가 내 말을 전혀 안 들으니까 서범중이라 하는 그 대구 자식 그 자식이 안 들으니까 이거 내가 동쪽이라 하면 그 새끼는 항상 서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하다 싶어서 있는데 옆에서 같이 오줌 누던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아는 체 합디다.
그래서 히뜩 보니까 내보다 키가 작은데 아무개가 내 아는 진주에서 알던 후배예요. 그 진주지청에 그 무전사로 있었는데 무전사. 본래는 그 친구가 그 배를 타든 원양어선을 타든 그 무선사인데 검찰에 취직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었는데 진주 검찰청에 있다가 니요 웬일이고 한게 내 요 회사로 정건 온 지가 한 1년 안 됩니까? 형님은 요게 웬일입니까? 해서 내가 그 문현동 금도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애가 하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이 주인공입니까? 그래 네가 어째 그래 문현동의 금도굴 사건을 아느냐 하니까 이거 우리 회사 직원들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째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노무현이가 우리 회사 그 사장한테 지청장한테 박용석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는 거죠. 예. 자기네 지청을 일컬어서 회사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 사장한테다가 그 전화를 한 게 노무현이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줄 알고 그래 무엇을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다 하대 할게 아이고 문영동에 그 금도굴 그 형님이 주인공인 줄 나는 몰랐는데 그 금도굴에 타치하지 말라고 전화를 갖다가 한 걸 갖다가 우리 회사 직원 여자 직원 타이피스트까지 전부 다 전화 교환한 거지 다 압니다. 홍보지청에 직원들 다 안다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꿈을 깼습니다. 노무현이가 가담이 되었구나. 노무현이라 하는 이 더러운 도둑놈이. 그럼이 그 앞전에 내가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그 김해 임업시험장에 저거 형 노금평이하고 같이 그 철조망을 절단하고 들어가서 그 단감나무 묘목을 뭐 100개 지마로 100개 뭐 200개 훔쳤는지 300개 훔쳤는지 모르죠. 그래갖고 저거 집 뒤에 봉아리 뒤에 산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했다고 그 새끼가 그 온 사방에 무슨 훈장 받을 자랑인 것처럼 떠들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도벽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죽으라고 쪼아갖고 10년 동안 그래갖고 저 사법시험에 파스해갖고 1년 반 정도 그 대전지법에서 그 판사 생활을 했는데 월급이 작아갖고 사표 놓고 부산에 내려와갖고 그 도청 앞에서 부영동 도청 앞에서 변호사 하면서 그 문가죽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도둑놈끼리 만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노무현이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검찰 측에 전화해서 지시를 했다. 무슨 지시를 했냐 하면은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라. 건들지 말아라. 엄포를 놓았다. 그러니까 정충재 바보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 사건을 봉합시켜라. 손대지 마라. 모르죠. 덮어라. 오케이. 그걸 이제 김영조이가 말하자면 그때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의장에서 그걸 바로 돌직구로 안 날렸으면은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분은 저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해가지고 검사장 승진이 안 되니까 옷을 벗고 제 알기로 한 3년 정도 전에 저 서초동 앞에 그 송결이라고 송결자는 한문으로 결백하다 할 때 깨끗하다 아마 결자 모양인데 소나무 송자 그러니까 늘 푸른 소나무니까 소나무처럼 늘 푸르게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겠다 아마 그런 그 사람은 신조모아인데 간판을 그걸 걸고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영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만나서 긴노유리 오퍼레이션 그 책도 내가 한근백화점 책도 한 권 주고 그 다음에 정충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그 만약에 한국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든지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열린다든지 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더 이상 그분이 한테 입장이 난처할까 싶어서 그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용정 당시 검사가 아주 올곧게 노무현한테 돌직구를 날렸고 그 이후로 좀 남원들하고 이제 밑보였는지 하여튼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변호사 개업으로 가고 있는데 잘렸죠. 검사장 그렇죠? 승진이 안 되면 잘리니까. 자, 하여튼 그 모든 정황을 정리했을 때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취임하기도 전부터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이 사건을
건들지 못하게끔 압력했다는 것이 이제 다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이가 관련되었다는 거는 그거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러시죠. 여러 개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러시죠. 그 노무현이하고 그 도굴 두목 백주남이하고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아는 사이라요. 서로가. 얼마 정도 아는 사이냐면 20년 같이 그 이전에 그 도굴 사건 이전에 한 20년 동안 동호회를 같이 했어요. 동호회. 그 증거가 다 있죠. 예, 동호회가 뭐냐면은 그 증거가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한국 열기구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풍선에다가 속구리를 달고 그 불로 피해갖고 날아가는 게 있는데 열기구 협회라는데 그게 노무현이가 그 25년인가 20년 되고 그 다음에 회장이 누구느냐면 그 백준엄이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저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 이벤트를 2001년도에 할 적에 저 백준엄이가 총괄본부장이고 그 노무현이가 추진본부장입니다. 종로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그 두 놈이 그 묘하게 내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내가 참말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내가 찾아낸 것이 열기구 협회 회원이었다. 그리고 문현동의 금도굴에 열기구 협회의 그 간부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이 김성태가 쓴 그 제주도 탐사일기 A4 용지 404쪽짜리에 그게 은종진이라든지 그 영감이 아마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땅덩어리 생기고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 금이 산더미같이 도심의 그 한복판에서 땅 밑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걸 금이 나왔다는 걸 안 믿는 그것이 오늘날 저를 17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킨 그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앞전에 한 번이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렇게 고생 안 했죠. 벌써 해결됐죠. 그리고 일망타진되고 한국에는 큰 도움이 되고 부산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굴 금이 나온 그 유골이 저희가 있는 의뢰공장 그 실체가 1공장부터서 5공장까지 있는데 그 도면이 그 백주놈이 가방 속에서 제가 입수해가 갖고 왔습니까? 그게 범례에 보면 범례에 보면은 한 부분이 끝에서 끝까지 4km입니다. 그러면은 그 도면 그 자체를 전부 다 그 4km라 하는 걸 대입을 하면은 한 15km, 20km가 동서남북으로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시 남구 지하에는 그 용호동까지 수산대학 용호동 용당 캠퍼스 있는 그런 쪽까지 저 UMO지 근처하고 그지 지하 왕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적인 그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될 수가 있죠. 부산시의 관광 자원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바다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니까 그 부산시에서 그 의뢰공장하고 지하 의뢰공장하고 그다음에 바다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 부산시 재정에 엄청난 이득을 갖고 올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